이번 시간에는 제4편에 대한 학습 안내를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 교재의 그 구성을 제가 나눠봤는데요. 1절서부터 5절까지 제4편을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푸집 공사, 철근 공사,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를 일반 콘크리트, 특수 콘크리트, 그 다음에 열화 및 보수 보강 공사,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를 3개로 나누었는데요. 절로 구분한 거는 이렇게 5개의 절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거푸집 공사 철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절까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.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성 있는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지 않나,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어떠한 점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좀 학습에 효율이 있고 또 합격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,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경험한, 또 책을 쓰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거푸집 공사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, 제가 지내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라 통계에 기반해서, 그 내용에 기반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. 여러분 교재에는 맨 처음 도입부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. 그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학습 안내를 좀 드리는 건데요. 지난 20년 동안의 그 수험 데이터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통계 자료로 제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푸집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60회 시험부터 예를 들면은 122회까지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90문제가 나왔어요. 90문제. 이 90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 그 하중, 작용 하중,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제가 열거를 좀 하는 게 낫겠어요. 봤더니 거푸집 공법에 대한 게 있고, 그 다음에 조립에 대한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용 하중, 그리고 존치 및 해체,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된 거,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공법과 관련된 게 이 90문제 중에서 45문제가 나왔고, 그러니까 2분의 1이 공법에서 나왔어요. 시스템 공법이라든지 알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조립과 관련된 문제가 22문제 나왔고, 그리고 하중에 대한 게 15문제, 거푸집 고려 하중이 있잖아요. 그리고 존치 및 해체에 대한 게 5문제, 그 다음에 생산성과 관련된 게 3문제,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보고 이 부분을 1순위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죠. 어떤 공법이냐, 어떤 공법이 그렇게 자주 나왔느냐, 그리고 또 공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.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란 말이죠. 그리고 조립, 그러니까 배근과 관련된 게 22문제가 나왔어요. 그리고 거푸집 설계 하중에 대해서 15문제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. 거푸집 설계 하중이면은 간단하잖아요. 그런 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거푸집의 존치 기간과 해체에 대한 게 5문제. 근데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답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런 것들 답을 쓸 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이 생산성은 이 모두를 막 나온 게 3번 정도 나왔고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법과 관련된 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. 이 순위는 요거의 반에 해당되는 비중의 조립과 관련된 거예요.
조립이라는 건 뭐예요? 이음과 정착이에요. 이음공법, 정착 길이, 뭐 부착 강도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공부해야 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 이렇게 다 이런 덩어리로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. 우리 교재 앞부분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는지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요번에 사이클로 봤을 때 요번 사이클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겠다. 어떤 문제가 제일 수상하다. 이런 게 여러분들 스스로 짚혀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그 제시 문제에 대한 유형을 쭉 열거를 해볼 수 있죠. 예를 들면은 매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한다. 그러면은 매스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. 균열 원인 하면은 외부 구속 원인이냐, 내부 구속 원인이냐. 또 어떤 때는 또 온도 균열 지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, 어떤 때는 온도 균열 방지 대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어떤 때는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 대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그 경우의 수를 다 모아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. 근데 나는 온도 균열 방지 대책만 공부를 했어요. 그랬는데 뭐 원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온도 균열 지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놓치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저인망으로 내용을 좀 서로 연계시켜서 묶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운에 뭐 이 문제 나오겠지 하고 공부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철근공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철근공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68문제가 나왔어요. 68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. 일단 조립, 철근 조립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이음.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착.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재. 아까 거푸집에서도 조립이 있었죠. 거푸집에서의 그 조립은 뭐가 됩니까? 동바리 설치, 그 다음에 수평 연결재, 아니면은 가세 설치 이런 것들이에요. 제가 잠깐 그 혼동을 좀 했어요. 자, 여기에서 조립에 대한 게 68문제 중에서 37문제가 나왔어요.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이음에 대한 게 14문제, 그 다음에 정착에 대한 게 10개, 그 다음에 자재와 관련된 게 7개. 자재라는 거는 철근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. 뭐 나사 철근이다, 피복 철근이다 이런 것들 있죠. 코일 철근이다 이런 것들. 그런 게 7번 나온 거예요. 이렇게 보면은 철근 조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. 그죠?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. 여러분들이 조립하면은 뭐가 있습니까? 현장 조립이 있고 공장 조립이 있어요. 그럼 공장 조립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죠. 뭐 제한 사항은 있지만은 수성성이라든지 제한 사항은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. 그리고 현장 조립일 때는 품질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위가 있어요. 그런 부위에 그 키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37문제가 나왔으니까 68문제 중에 37문제면 압도적인 비중이죠. 그 다음에 이음에 대한 거 14문제. 이음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슬리브 이음이라든지 뭐 나사 이음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슬리브와 나사 이음을 복합시킨 커플러 이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슬리브 이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뭐 나사 이음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이 이음에 대해서는 기계적 이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. 기계적 이음은 슬리브 이음과 나사 이음을 합친 개념이고 그게 요즘 실무에서 적용하는 커플러 이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음에 대해서는 기계적 이음 꼭 공부해 두시고 수직 철근일 때는 이제 가스 압접, 그 다음에 겹침 이음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겹침 이음을 할 때는 A급 이음, B급 이음이 있는데 그런 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둬야 돼요. 요거 얼마 공부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14문제가 20년 동안 14문제 나온 거예요. 이음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정착에 대한 거는 10문제. 이거는 어떤 답을 쓰든지 간에 조립과 정착은 같이 가거든요. 또 이음과 정착도 같이 가고 이음 길이, 정착 길이. 그렇기 때문에 정착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해놔야 돼요.
철근백은 아무리 잘해봐야 정착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철근 허나마나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해서 그 철근 규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. 철근 규격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밴딩 할 때 그 품질을 잡을 수가 있고 말이죠. 그래서 그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SD 400이다, 500이다, 600이다, 700이다, KS 규격, 길이, 굵기, 호칭 굵기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를 해놨으니까 사실 철근에서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 공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일반 콘크리트 공사는 참고로 이게 콘크리트 문제가 20년 동안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1953개 문제가 출제됐어요. 한 회에 몇 문제가 납니까? 31문제가 나는데 이게 20년 동안 한 60여 회에 걸쳐서 나온 문제 수가 1953문제 중에 콘크리트 제4편에 해당되는 문제는 562문제가 나왔어요. 이게. 그럼 비율로 보면 28%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31문제 기준으로 본다면 10문제는 출제가 돼요. 31문제 중에 3분의 1 이상은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능 시험으로 본다면 국영수,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 공사가 지난 20년 동안 562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177문제가 나왔어요. 상당히 비율이 압도적이죠. 콘크리트를 100으로 봤을 때 이 100% 중에 한 30% 이상이 일반 콘크리트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죠, 이게 가장 높은 비중이죠. 공부해야 될 것도 제일 많아요. 제일 많아요.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 공사를 분해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부위를 봤더니 콘크리트 품질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.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가 어렵습니다. 콘크리트 품질 하면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. 케이스 규격의 그 시험 방법도 알아야 되고 표준 시방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 말이죠. 차이점이나 모자란 점까지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타설 양생과 관련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료,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음, 콘크리트에도 조인트가 있잖아요. 이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빈도가 적은 게 배합, 운반. 이게 다섯 번째예요. 문제수로 본다면은 품질이 69문제, 타설 양생이 43문제, 그 다음에 그 재료가 29문제, 이음과 관련된 게 20문제, 그 다음에 배합 운반이 이게 16문제. 자, 이거 69문제라는 거는 20년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매회 한 문제 반 이상은 나왔다는 거예요. 품질과 관련된 게. 레미콘 품질 문제가 안 나오면 안 나올 때가 없었다는 거죠. 그리고 타설 양생과 관련된 게 20년 동안 1년에 2문제는 나왔다는 거예요. 이건 1년에 3문제 이상. 그리고 재료에 대한 거는 29번, 9문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끝이 배합과 운반인데 이건 왜 제일 적으냐? 공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. 레미콘을 배합하고 운반하는 거는 공장 책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수검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그 인수검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여기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너희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이 책임 소재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 1순위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. 그
그다음에